오늘 이 얘기를 해요. 이준석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방금 얘기를 한 겁니다. 한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나온 워딩으로 보이는데 이거 캡처 가진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이 본 사람들은 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견해는 일치한다.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김빼기일 수도 있고 이준석 의원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엠모 씨의 페이스북에 가면 또 이준석 의원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이 또 거명이 좀 되잖아요. 여기 어떤 맥락인지 그것도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하튼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캡처 가진 사람은 딱 한 명이다. 그리고 본 사람은 여러 명인데 그 사람들의 견해는 일치한다. 공천 개입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중요한 이제 관전 아니 포인트인데. 그 얘기에 의하면 네. 지금 왜냐면 뉴스토마토에서는 B 의원이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 래요 D도 갖고 있대. D도. D도 아니, 갖고 어쨌든 있다. 왜냐면 그 보도에 의하면 갖고 있다 없앴나? 그럼 어때 B 의원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유일한 한 명이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판단이 본인이 보기에는 공천 개입이 아니라 그러는데 네.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에 맡길 일이 아니라 제시를 하고 예.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면 언론인들이 보기에 개입인지 아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도 본인의 영역 안에 있고 네. 판단도 자기가 하고 그럼 자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공적으로 나왔잖아요. 정치인들은 공적으로 나오면 그걸 제시해서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아야 돼. 그 누가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 그럼 근데 그 사람이 비의원이야. 네. 가까운 사람이야. 이제는 당연히 제시해서 이제는 비의원이 나서야 할 때네. 판단해야지. 그걸 왜 본인이 판단하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아니 하냐고. 저는 현 변호사님 네.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준석 의원이 그거 한 명만 갖고 있다는 거 어떻게 다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 명만 있다라는 걸 어떻게 자기가 다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김건희 여사랑 이준석 의원은 다 알고 있네. 아니 그럼. 본인이 그럼 김건희 여사랑 그럼 뭐 진짜 한 편이에요? 아니 난 지금 그냥 원팀이라고 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진짜 한 팀이에요 정말? 김건희 여사 아니, 정말. 그러진 않겠죠. 아니 뭐 개혁신당- 진중권 교수랑도 전화한다는데 이준석 의원도 진짜 한 팀이에요. 근데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 본인이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하고 한번 1대1 아니, 토론 그게 한번 해야 아니라 돼. 내일 붙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지적을 해야죠. 그건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네. 누가 돼도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안 갖고 있다라는 걸 본인이 어떻게 다 알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나도 논리 비약이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개입이라는 것은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중대 범죄라니까요. 현직 대통령이 처벌을 받은 사안입니다. 본인이 아까 만들었다라는 그 여성 대통령 뭐 2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에 그 두 번째 만드신 분이 들어가실 차례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중대 범죄 사안인데 이거를 가지고 본인이 지금 내부적으로 증거를 갖고 있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준석 의원은 2024년도 2월달뿐만 아니라 2022년도 6월달에 똑같은 김영선 의원을 본인이 당대표로서 공천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직접 당사자인데 직접 당사자면 사실상 나중에 수사 대상으로 참고인으로까지는 저는 수사 받는다고 보거든요. 갖고 있고 봤단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방송 나와가지고 아 이건 별거 아니야. 뭐 심지어는 뭐 민주당이 좀 호들갑 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오늘 그렇게 얘기했죠. 뭐 천하람 의원도 뭐 좀 차분해지자 뭐 호들갑 떨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호들갑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거 상당히 국민들한테 결례되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이 갖고 있고 봤다라고 하면 밝히면 돼요. 예. 이 개혁신당이라는데 이게 개혁이고 이게 새로움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노예하게 정치를 바르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받고 그럼 그 국민들 앞에 왜 검증 못 받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축소 은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김건희 하수인이냐 이준석 의원은 왜 자꾸 김건희 씨가 하는 대로만 따라서 얘기를 하느냐 이거를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하나만 더 지적하면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시절에 윤핵관이라는 말에 대한 그 비판을 많이 하고 멸칭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윤핵관이 뭐냐면은 익명 인터뷰를 가장해서 뒤에서 당대표를 공격하고 다녔다는 게 핵심이에요. 맞아요. 익명 인터뷰를 지적한 건데 여기 그럼 A1이라고 왜 익명 뒤에 본인은 열흘 동안 숨어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불장난 비슷하게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윤핵관이라고 비판했던 짓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안 자체가 결코 간단하지가 않고 또 이준석 의원은 2024년도뿐만 아니라 2022년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았을 때 공천을 직접 담당했던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비서실장이 공관위원장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됐기 때문에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됐든 안 됐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최측근이 권력을 가지고 공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개입입니다.
그 자체가 개입이고 범죄 혐의예요. 네. 근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뭐 호들갑 떨릴 아니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그 위기감과 걱정에 대해서 그 별거 아니야라는 것은 마치 예를 들자면 후쿠시마 오염수 윤석열 대통령이 뿌리는데 국민들이 막 반대하니까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마셔도 별 이상 없어라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 제가 이거는 성렬 동맹이라고 생각해요. 성렬 동맹. 드립 여기서 또 나왔어. 성렬 동맹이 뭐냐면 윤석열 할 때 네. 열, 예. 이준석 할 때 석. 어. 해서 어. 성렬 동맹의 이건 부활이고 예. 이준석 의원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김건희 하수인입니다. 김건희 하수인이고 윤과의 동침,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을 이제 윤과의 동침으로 이준석 의원이 완전히 이제 커밍아웃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은 이 중대범죄 혐의에 대해서 별거 아닌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니까 내용이라도 밝혀보세요. 봤다면서요. 아니, 네. 기억력도 좋은데 네. 하버드 나왔는데 머리도 좋은데 다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꾸 빙빙 돌리고 자기만 받고 나는 이거 별거 아니야. 근데 왜 호들갑 떨어? 이렇게 얘기할 사안은 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저는 좀 반론이 있어요. 네, 반론하세요. 이준석 윤석열 동맹이 아니라 이준석 김건희 동맹이에요. 그러면 석희 동맹입니다. 석희 동맹. 석희 왜 동맹. 그러냐면 바로 드립 이준석 들어갑니다. 석희 개혁신당이 동맹. 처음부터 윤석열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했어요. 왜냐하면 찬성했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 특별법은 처음에 반대했단 말이에요. 음. 이때도 사람들이 아니 더 심각하고 권력 순위가 더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왜 반대야? 최근에는 약간 이제 찬성적으로 돌아온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권력 순위가 더 높은 걸 알았나 보다. 윤석열은 건들지만 김건희는 안 김 안 건든다. 건드는? 아, 진짜 안 건드려요. 명품백도 특검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거 정말 반대했다가는 네. 거의 아마 지지율이 폭락하고 본인의 네. 정치 생명이 끝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권력 순위를 더 높은 건 아는 것 같은데 아마 눈치는 보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김건희에 대해서는 해야 되냐 더. 말아야 되냐. 아. 지금도 보면은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네. 아 이거 뭐 이렇게 공개하면 되고 계속 클릭이 하면서 조금씩 그렇지. 텐션 업을 시킬 텐데 아니, 페이스북 지금은 글을 매일 계속- 썼을 사람인데. 그렇죠. 네. 계속 이제 올릴 텐데 네. 지금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 빼고 있죠, 김 빼고. 네, 네. 김 빼고 있는 거라 천하람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어쨌든 네. 의원이 개혁을 하겠다 보수 정당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이러면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작은 이제 뭐 세석이라도 만든 정당을 가진 것 같은데 요것마저도 제가 보기에 쓸려갈 수가 있어요. 이 스탠스로 가면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두 개의 라디오 프로그램 오늘 유일하게 생방송으로 한 게 김현정의 뉴스쇼 CBS 그다음에 이제 김태현의 정치쇼 SBS 그리고 MBC는 녹음한 것 근데 같아요. 우리가 네. 제일 많이 보네요. 2.3만 분이 보시는. 와 지금 23,000 네, 와 23,160. 23,160 와 좋아요도 여러분, 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편이죠. 네. 야 신인구 화이팅. 좋아요가 좀 많이. 예, 좋아요가 별로 없어서 좋아요 좀 많이 눌러달라는 신 변호사님의 부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뭐 공교롭게도 SBS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CBS는 천하람 의원이 나왔어요. 네, 오케이. 예. 뭐 A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두 분이 나왔는데 둘 다 A는 이준석. A는 확실하지. 이준석 본인이 확실하게 자백했으니까. 본인이 얘기를 예. 했으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파문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 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판하는 공격 소재로 이걸 쓰는 지금 민주당이 제가 제일 너무- 주도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 민주당이 아닌데. 예, 제일 생각-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주도하고 있어. 원조 보수가 제일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사람이 동시에 나와서 민주당을 탓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물타기 하려는 거죠. 이게 민주당이 제기했어요. 이게 민주당이 제기한 게 본인들이 아니에요. 어쨌든 하다가 저 괜히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한 거고. 보도가 되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이 그럼 뭐 발표를 논평을 하는 낸 거기 거지. 때문에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어쨌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A는 일단 밝혀졌고 예. B도 뭐 천하람 아니라. 이건 B는 이주영 의원 아니에요? 나 모르겠네. 이주영 의원 아니에요? 야, 현역 의원. 세 명이라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알 수가 없네. 반반인데. 예. 이재용 의원은 우리가 뭐 언론에서 아니겠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사실은 어떻게 했는지 해명을 하면 되는 건데 민주당 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아까 얘기하는 이준석 건희 동맹, 김건희 동맹, 김건희 하수인, 예, 김건희 하수인. 석희 동맹이 이제 딱 이제 손석희 사장이 아니 저는요, 싫어하시죠? 방금 제가 성렬 동맹을 제가 늘 이렇게 드립을 연구하고 있는데 석희 동맹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김건희 동맹이 맞고 이준석 의원 이런 식으로 계속 처신하면 김건희 하수인 소리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개혁 보수 입장에서 상당히 그동안 해왔던 태도를 볼 때 이런 정도 되면 본인들이 나서서 공개 기자회견하고
하고 이거는 이렇게 그쵸. 하면 안 아니 된다라고 할 것 저는요 같고. 천하람 의원은 빼고 이준석 의원은 너무 염치가 없잖아요.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만들었다면서요. 그리고 김건희도 그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만들었다면서요. 그 김건희 씨가 똑같은 김건희가 지금 마포대교에도 나오고 있고 명품백도 받고 있고 심지어 지금 선거범죄까지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고 거기에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증거를 받고 당사자로 되어 있는데 방송 나와가지고 유체이탈화법 자꾸 할 거예요.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똑같이 답습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하수인처럼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물타기하고 대통령실 입장을 대신 전달해주고 김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김만 뺄 게 아니라 본인이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왜 과거에 윤핵관 비판했으면서 윤핵관하고 똑같은 짓을 하냐 이겁니다. 왜 익명으로 숨어가지고 뒤에서 A1을 팔고 다니고 아니 그러면 CBS 나와가지고 선의의 조언이라고 한 날 그날이 뉴스토마토 보도 나온 최초 날이거든요. 그날 밝혔어야지 왜 그날은 A1에 대해서 모르는 척 얌체 짓을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한 열흘 지나니까 그 A는 나야 뭐 국민들하고 무슨 몰래카메라 뭐 찍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준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뭐 제가 뭐 차기 권력에 대해서 뭐 석희 동맹도 있겠지만 그거 빼고 네. 제가 실질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사법적인 겁니다. 이준석 의원은 2022년도 6월달에 공천을 본인이 최종 책임을 졌던, 그러니까 대선과 지선의 승리의 공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대표였기 때문에 공교롭게 그때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인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에요. 그러면 사실 2012년에 국회의원 되고 그 다음에는 야인이었어요. 어디서 야인. 뭐 했는지 모르는 분이 갑자기 2020년에 네. 나타나서 아니 그래서 그분이 국회의원 된 거예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한 일이라고는 후쿠시마 오염수 국면 때 수돗물 떠먹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준석 의원은 왜 젊고 참신했던 그 당대표가 왜 이 김영선 같은 사람을 왜 공천했는지를 밝히면 됩니다. 밝혀서 국민들이 이해해주면은 그때 것까지 문제 안 삼아도 되는데 네. 김영선 같은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의아하잖아요. 이제 와서 보면. 그러면 그때는 김건희 여사의 그럼 공천 개입이 없었겠느냐? 전 있었을 걸로 봐요. 이게 있다면 2024년도 2월 3월에 공천 개입이 밝혀지면 네. 연동형으로 2022년도 6월 달 거는 당연으로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여기서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계철선 비슷하게 앞에서 막아야지 자기한테까지 불통이 안 튄다라는 저는 모종의 자기 이익을 위한 발언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10월 10일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요. 그럼 지금 경찰에서는 이제 무혐의로 냈지만은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한 20일 남았습니다. 20일. 20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20일 동안에 본인의 공직선거법 이슈를 좀 무혐의로 털어달라라는 그 모종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권력의 앞잡이와 김건희 하수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이준석 의원이 과거에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같이 했더라면은 이해해요. 뭐 장리찬식으로 했다거나. 그럼 이해하죠. 그동안에는 뭐 엄석대니 뭐니 계속 이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만든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탈당까지 해가지고 표를 얻은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면은 국민들은 너무 황당하고 동탄 주민들은 뽑아준 사람도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정말 곤란하다. 네.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지금 뭐 민주당이 굉장히 뭐 뭘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래요. 민주당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따라가는 거고 제가 그다음에 주도합니다. 제가. 제가, 예. 제가 주도하고 그다음에 판은 사실은 신인규가 요거는 주도한다. 공천 개입은 제 판이에요 지금. 민주당 끼지 마세요. 진짜. 민주당 끼지 제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근데 이거 민주당- 내 판이야. 판이- 내 판이야. 제 구역이잖아요. 알았어, 할게요. 민주당 입장에서 협의를 얘기하면 협의를.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하면 사실은 저는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준석, 천하람, 김재석, 김용태. 네. 그러니까 지금 80년대 중반의 세대들이 지금 당 안팎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장 두려운 걸 사실 윤석열,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세대 교체를 하겠다, 우리가 뭔가 다른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나왔을 때 민주당이 마땅한 카드가 있느냐가 항상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땡큐죠. 왜냐면 기존 정치의 그 문법, 그러니까 공천과 아니면 검은 거래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구나. 기성 세대 정치인들과 다르지 똑같아. 않다라는 모습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김재석, 김용태는 당 안에 남았으니까 그래도 그 선 안에 그냥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천하람 같은 경우 뛰쳐나온 거잖아요.